아들 결혼 자금 훔쳐 파혼시킨 남편. 엄마는 뭘 했어요? 아들의 원망에 심장이 찢어집니다. 새벽 2시 온 집안이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저는 낡고 검은 가죽 가방 하나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남편의 낡은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제 손은 멈춘 듯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병원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남편 김진국이 낯선 20살 청년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듯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서류, 보호자 김진국 환자명 오은경,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은경, 20살 청년, 제 20년 세월이 이 낯선 이름 석자와 빛바랜 사진 한 장 앞에서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였습니다. 그날은 제 남편 김진국이 20년간의 지방지사장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년 은퇴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20년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민수, 딸 수진이가 각 걸음마를 뗄 무렵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주말 부부. 그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긴 세월을 홀로, 아니 아이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만 며칠씩 다녀가는 남편이었지만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자고 고생하는 거니까요.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핏물 빼서 안치고 가장 폭신한 이불솜을 꺼내 볕에 널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주인을 맞이하는 설렘으로 공기마저 달뜬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현관 도어록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이가 저보다 먼저 달려나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 아이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커서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20년 세월 참 잘 버텨냈구나. 내 새끼들 참 잘 키웠구나. 여보, 고생 많았어? 제 인사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20년 세월을 함께한 그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남편의 희생이자 제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가방을 들고 새벽 첫 차로 떠나던 남편의 뒷모습, 저 가방을 들고 주말 저녁 지친 얼굴로 돌아오던 모습, 그 모든 세월이 저 가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아버지 저 가방 좀 거실에 갖다 놔라. 이제 저 가방도 쉴 때가 됐지. 제 말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는 것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식탁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 민수는 곧 결혼할 약혼녀 이야기를 했고 딸 수진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정말 완벽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저희랑 여행도 가시고, 저 장가 갈 때 아버지 손도 좀 빌려주셔야 합니다. 아들의 대견한 말에 남편은 그저 그래
그래야지 하고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그 옅은 미소가 기쁨이 아니라 초조함이었다는 것을요. 자꾸만 울리는 휴대폰을 힐끗거리던 그 눈빛이 어색함이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밤 어색하면서도 이제야말로 진짜 부부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보, 피곤할 텐데 먼저 씻어요. 내가 짐 정리해 놓을게. 아니, 놔둬. 짐은 무슨, 내일 내가 할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제게 노라고 말한 적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이럴까? 20년 만에 합가하려니 어색해서 그런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남편의 낡은 속옷이라도 꺼내 빨랫감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그 20년 묵은 낡은 여행 가방을 거실로 끌고 왔습니다. 지퍼를 열자 익숙한 남편의 낡은 스킨 냄새와 먼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겉옷 몇 벌, 속옷 몇 개 정말 별것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피곤해서 그랬겠지. 그렇게 가방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천이 살짝 뜯어진 것 같은 바닥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딱딱한 바닥재 뒤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비밀 주머니처럼 얇은 서류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여기에 숨겨두었을까? 그것이 바로 제가 새벽 2시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게 만든 그것들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환하게 웃는 남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기듯 기댄 낯선 20살 청년. 누가 봐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지? 친척 조카인가? 아니, 내가 모르는 조카가 있을 리가. 그리고 함께 나온 병원 서류들. 환자명 오은경, 보호자 김진국, 그리고 상세불명의 강경화. 피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은경? 오은경? 제 머릿속에 모든 기억을 뒤져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보호자가 어떻게 내 남편 김진국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 서류와 사진을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을 탁 하고 켰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사진과 서류를 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다 겨우 목구멍을 쥐어짜듯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손에 들린 사진과 서류를 바라볼 뿐 그 입은 천근만근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그 어떤 끔찍한 대답보다도 더 잔인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딸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와 사색이 된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등 뒤로 감추기도 전에 수진이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아버지의 침대 협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부터 요란하게 울리던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진아, 안 된다. 내놔.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제 딸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는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아 끌어 강제로 지문 인식을 풀어버렸습니다. 안방에는 수진이의 가쁜 숨소리와 휴대폰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남편은 수진아 제발 일하며 애원했지만 딸은 이미 무언가를 본 듯 멈춰섰습니다.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은경 이 여자 누구야, 아빠? 병원 서류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참는 목소리로 휴대폰 속 메시지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기야, 오늘 합가하는 날이라며? 그 여자한테는 말했어? 우리 준수는 어떻게? 준수, 사진 속 그 20살 청년의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딸의 손이 다음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20년 세월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준수를 남편이 안고 있는 사진. 유치원 졸업식에서 오은경과 남편, 준수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대학 입학식 사진까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었구나. 우리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낡은 가방을 보며 희생과 인내를 떠올리던 그 시각, 남편은 저 가방을 들고 두 집을 오갔던 것입니다. 내가 갈비찜을 재우고 이불을 털며 남편을 기다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의 병실을 지켰구나. 내 아들 민수가 아니라 다른 아들의 입학식을 챙겼구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제 20년이, 제 청춘이, 제 모든 헌신이 이토록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그제야. 수진아, 그 여자가 아파서 준수도 내 자식인데.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파서? 내 자식? 바로 그 순간 벼락처럼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은경의 병원 서류 강경화. 그래, 돈이 필요했겠구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안방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제 낡은 예복함을 꺼냈습니다. 저의 낡은 예복함에는 저의 20년의 피와 땀, 그리고 제 아들 민수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아이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려고 은행에서 찾아다 놓은 현금 5천만 원이 든 누런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붉은색 비단 보자기, 곧 내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주려고 제 결혼 반지를 녹여 만든 순금 쌍가락지였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봉투를 거꾸로 뒤집자 빳빳한 신문지 조각들만 후두둑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붉은색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자그마한 벨벳 예물함이 사라졌습니다. 다 가져갔구나. 내 심장만 훔쳐간 게 아니었어. 내 20년 피땀 그리고 내 아들 민수의 결혼 자금, 내 며느리의 예물까지. 저는 빈 봉투와 빈 보자기를 든 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제 손에 들린 그것들을 보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 이건 강도였어.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간 20년짜리 강도였어.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 수진이가 엄마 왜 그래? 라며 달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도둑맞았다는 현실을 제정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 딸 수진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현관에서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혼녀와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기로 한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곧장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고 있는 저와 제 옆에서 함께 오열하는 수진이를, 그리고 우리 앞에 흩어진 남편의 낡은 가방, 낯선 여자와 아이의 사진, 병원 서류들. 엄마 이게 다 뭐야? 민수의 시선이 제가 든 텅 빈 봉투와 사라진 예물함에 꽂혔습니다. 다음 달 자신의 결혼 자금과 예물이 될 것이었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빠가 20년 동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완벽한 정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짖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도망치듯 집을 나간 뒤였고 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민수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은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 앞에 죽을 가져다 놓아도 그릇은 다음 날까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가끔 낮은 탄식과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20년간 속고 산 제 자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민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아 헬쑥해진 얼굴. 하지만 며칠 전의 분노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어떻게? 아들 결혼자금과 며느리 예물을 훔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공범처럼, 아니 무능한 방관자처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민수는 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속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그런 저를 보며 텅 빈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전부 다 말해야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을 때보다 더 깊은 나락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민수야, 다 끝났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20년 동안 살림 차린 거. 그 여자 병원비 때문에 내 결혼자금, 예물까지 싹 다 훔쳐간 거 모두 말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붙잡더군요. 괜찮다고. 자기는 이해할 수 있고, 친정부모님은 자기가 잘 설득해 보겠다고.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어요. 내가 못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꼴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해요? 나중에 내 자식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요?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자존심 때문에 제 아들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구나. 20년간 속고 산 내 무능함이 내 아들 앞길을 막았구나.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아들의 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울부짖음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결혼을 해요? 그 말은 20년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것은 돈과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자존심, 그리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고 저는 그 곁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는 끔찍한 상처이자 수치일 테니까요. 저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내가 사라지면 이 끔찍한 고통도 끝나지 않을까? 유리창에 제 헬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20년을 속고 산 어리석은 여자. 제 자식의 앞길조차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엄마.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베란다 창틀에 손을 올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등 뒤에서 저를 잡아채는 거칠고 다급한 손길. 딸 수진이었습니다. 밤새 저와 민수를 지켜보던 딸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엄마까지 무너지면 우린 어떡해? 엄마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알아? 수진이의 절규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사람들, 순간 남편의 뻔뻔한 얼굴과 낯선 병원 서류에 적혀 있던 오은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결혼 자금제 며느리의 예물. 그래, 내가 죽으면 그 돈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에게 가겠지. 내 아들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들은 내 아들의 피눈물로 병을 고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살아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끔찍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안 죽어. 절대 이대로 안 끝나. 수진이는 그제야 무너지듯 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기대어 저는 밤새 굳어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겠다는, 되찾아야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와 함께 20년 묵은 먼지가 쌓인 안방 붙박이장 매니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할 때나 쓸 법한 커다란 상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가계부 수십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기는구나. 나는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며 가계부를 썼는데 그 인간은 내 아들 결혼 자금을 통째로 훔쳐갔으니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03년 5월 10일 남편 보약 한제 30만 원. 2007년 9월 15일 남편 지방 월세 보증금 500만 원. 2015년 3월 4일 남편 차 타이어 교체비 80만 원. 수진이가 옆에서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간 남편에게 보낸 택배 송장들이 노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품목 김치, 품목 속옷, 품목 아이들 편지. 나는 저 인간을 위해 김치를 담그고 속옷을 챙겨 보냈는데 저 인간은 다른 여자와 다른 자식을 위해 내 돈을 훔쳤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수진이는 말없이 그 송장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와 송장을 대조하던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날짜 좀 봐. 2003년 5월 10일 엄마가 아빠 보약 지어 보낸 날이야. 그런데 아빠 휴대폰에서 본 그 준수라는 애. 돌잔치 사진 날짜가 2003년 5월 12일이야.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나는 남편 기력 쇠할까봐 보약을 지어 보냈는데 그 인간은 그 보약 먹고 다른 자식 돌잔치를 치렀구나. 엄마, 울지 마. 대신 이거 다 찍어놔.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겹치는 날짜의 가계부와 사진 속 증거들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딸 말이 맞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내 아들 민수가 나를 무능한 엄마라고 원망했지. 나는 무능하지 않았어.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가정을 지켜냈어.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이들 방에 있던 낡은 육아일기장까지 가져왔습니다. 2006년 4월 2일 수진이 고열 밤새 간호 남편은 출장. 2015년 11월 17일 민수 수능 혼자 도시락 싸서 보냄. 남편은 바쁘다고 모둠. 그날 수진이와 저는 20년 세월의 헌신과 20년 세월의 기만을 마주 앉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엄마와 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두 여자,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는 두 명의 전우였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이틀 밤낮을 20년의 증거더미 속에서 보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수십 권의 가계부와 낡은 송장들, 그리고 아이들의 육아일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20년 전 남편이 보낸 편지와 상간녀 아들의 돌잔치 날짜를 대조하며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무기가 될 거야. 내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집을 지킬 무기.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설마 그 인간이 돌아왔나?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면전에 집어 던져주리라. 저는 굳은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제 심장은 저들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20년을 훔치고 내 아들 결혼 자금까지 훔쳐간 그 도둑들이 제 발로 이 집을 찾아왔구나. 손이 떨렸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병색이 완연한 중년 여자와 사진 속에서 보았던 20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강경화 때문인지 피부는 누렇게 떠 있었고 눈에는 절박한 도끼만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병든 기침을 몇 번 콜록였습니다. 당신이 박선영 씨? 제 집 현관에서 제게 박선영 씨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여자는 비틀거리며 제 어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20살짜리 아들놈도 마치 제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이가 거실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상간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가계부와 증거들을 발로 툭 차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런 거나 모으고 있었어? 그러더니 여자는 마치 안방을 찾듯 두리번거리다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그 뻔뻔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앓는 소리를 내며 제 딸 수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억울해, 나도 20년을 속았어. 얘 아빠가 곧 당신이랑 정리하고 우리 준수도 호적에 올린다고 그렇게 20년을 속였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압가? 나더러 혼자 병들어 죽으라고? 이 사람 아들 낳아준 건 나야, 알아? 당신이 이 집에서 편하게 살림할 때 나는 저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혼자 애 키웠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 내 돈으로, 내 아들 돈으로. 내년 병수발 들고 내 놈 아들 대학 보냈는데 누구더러 편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던 그 20살짜리 아들, 준수라는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놈은 굳게 닫힌 민수의 방문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 저 방 쓸래. 저 방이 제일 커 보이네.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 방은 내 아들 민수의 방. 자기 인생 박살나고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는 불쌍한 내 아들 방인데 감히 네가? 놈은 정말로 민수의 방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를 덜컥하고 잡았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리는 아내도 상식적인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의 굴을 지키려는 어미였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그놈의 팔을 물어뜯을 듯 잡아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당장 나가! 그러자 소파에 누워있던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내 아들한테 손을 대? 엄마! 수진이가 울부짖으며 상간녀를 떼어내려 했고 그놈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손대지 마! 상간녀의 악다구니, 제 비명, 수진이의 울음소리,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이틀 밤낮으로 정리했던 20년의 증거들, 가계부와 영수증, 낡은 사진들이 그들의 발길질에 찢어지고 구겨지고 짓밟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민수의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한 유령 같은 몰골의 민수가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쥐고 있던 상간녀도, 저를 밀치던 그 아들놈도, 울부짖던 딸 수진이도 모두가 멈췄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를 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머리채를 잡힌 채 짐승처럼 헐떡이는 제 모습을요. 텅 비고 공허한 눈으로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보지 마, 제발. 이런 모습 보지 마.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아들의 결혼 자금을 도둑맞은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들 앞에서, 내 집에서 저 천박한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있는 이 모습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상간녀가 제 머리를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민수를 향해 킬킬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셨나 봐? 잘 왔네. 당신 엄마 꼴 좀 봐. 20년을 쏟고 산 것도 모자랐어? 이제 이 집도 뺏기게 생겼네. 상간녀는 독이 오른 뱀처럼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망쳤던 남편 김진국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상간녀의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온 것이겠지요. 남편은 이 모든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저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도끼를 뿜는 상간녀, 그리고 자신의 결혼과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아들, 민수.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현관 앞 의자에 되는 대로 던져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상간녀는 아픈 몸을 일으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그 외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진국 씨, 병원 가야지. 약 내야? 여자는 횡설수설하며 남편의 외투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수상하고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독수리처럼 달려들어 그 외투를 먼저 낚아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빠 옷에 손을 대? 내놓으라고. 그건 내 거야. 상간녀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이와 상간녀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안 돼. 은경아, 수진아 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싸움 중에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그마한 벨벳 예물함, 그리고 은행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 그것은 제가 며칠 전 안방에서 사라졌다고 절규했던 바로 그 며느리의 쌍가락지가 담겨 있던 예물함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그것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예물함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은행 봉투. 그 안에는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입금증, 입금인 김진국, 수취인 오은경, 금액 5천만 원. 날짜는 정확히 사흘 전. 제가 현금을 찾아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텅 빈 예물함과 5천만 원 입금증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무능한 엄마라 경멸하던 그 눈빛. 그 눈빛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제가 속은 것이 아니라, 제가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털린 것이었다는 것을, 제 모든 것을 아버지라는 이름의 강도에게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것을요. 민수야, 그게 아빠가? 남편이 변명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낯선 짐승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텅 빈 예물함과 입금증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아내 쌍가락지 함이었어요? 이게 내 결혼 자금이었어요? 민수야, 그게 이 여자 병원비랑 준수 대학 등록금. 그게 내 인생보다 더 중요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민수가 절규하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남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간녀의 비명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다 손을 대고 지랄이야? 상간녀는 민수의 등을 손톱으로 핥히려 달려들었고 그 아들놈도 우리 아빠한테 손대지 마 라며 제 아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짐승들의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뿌리치며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내라! 내 결혼! 내 인생! 다 돌려내! 이 개자식아! 저는 바닥에 흩어진 20년치 가계부와 찢어진 사진들 위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서 찢어지지 않은 가계부 한 권과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은행 입금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제 손을 잡아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일어나, 여기 끝내야지. 딸의 눈빛은 저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래, 내 딸 말이 맞다. 내가 끝내야 한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고 낮았지만 엉켜붙어 헐떡이던 네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의 입술은 터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쓰러져 제 아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예물함을 천천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편 앞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김진국 씨, 당신은 20년 동안 날 속인 게 아니었어. 날 털어간 거였지. 저는 남편을 지나쳐 상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는 제 머리를 잡아뜯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제 아들의 분노에 겁을 먹은 듯 소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 수진이가 건네준 은행 입금증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상간녀가 그것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수치인 오은경, 이 돈 내 아들 결혼 자금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상간녀가 악을 썼습니다. 이혼하면 법적으로 재산 절반은 우리 거야. 그래 법대로 하자. 저는 쓰러진 남편과 독이 오른 상간녀를 번갈아 보며 선언했습니다. 이혼해줄게. 내가 당신을 버리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택해, 김진국 씨. 이 집, 퇴직금?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나올 연금 전에? 그걸 위자료로 넘겨. 그럼 당신이 내 집에서 훔쳐간 현금과 예물에 대해서 형사 고소까진 안 가고 이혼도 해줄게. 싫다고 하면 난 잃을 게 없어. 내 아들 결혼도 이미 당신 손에 망가졌으니깐. 당신은 더 이상 배신한 남편이 아니야. 며느리 예물을 훔치고 아들 결혼 자금까지 훔친 파렴치 안으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안 돼, 진국 씨. 그 돈은 우리 준수. 상간녀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채 민수의 살기 어린 눈빛과 제 손에 들린 증거들을 번갈아 보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하하고 썩은 숨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기만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간녀 모자는 악을 쓰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끝나. 두고 봐. 쿵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가계부는 찢겨 바닥을 뒹굴었고 소파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국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패배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터진 입술로 아버지를 노려보는 아들 민수와 제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딸 수진이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두 아이와 함께 이 지옥의 한가운데에 비로소 두 발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집안을 휩쓸었던 폭풍은 남편 김진국의 서명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제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과 형사 고소라는 제 마지막 선언 앞에서 그 인간은 빈 껍데기처럼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 전액과 이 집의 소유권을 위자료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전 희망을 안고 이 집을 장만했던 그 도장이 20년 후 모든 것을 잃는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제 집에서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집안은 폐허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던 흔적들 한가운데 저와 아들, 딸, 우리 셋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했습니다. 끝났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이 났구나. 이긴 걸까요? 저는 집을 지켰고 남편의 퇴직금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청춘을 잃었고 남편을 잃었고 제 아들은 결혼을 잃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이 식탁 위에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묵묵히 20년의 흔적들을 조용히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찢어진 가계부, 남편의 거짓 사진들. 저는 일어나 딸을 도우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된 채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상처, 저 분노, 다 나 때문이라고 또다시 나를 원망하겠지. 민수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폐허가 된 거실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묵묵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그락, 쿵, 무언가를 찾는 소리, 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서걱서걱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하게 그 서툰 칼질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엉망으로 깎인 사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껍질이 두껍게 깎여나가고 모양도 삐뚤빼뚤했습니다. 제가 평생 제 자식들에게 깎아주던 그 사과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접시를 이혼 서류가 놓인 식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엄마. 무뚝뚝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식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지옥 같던 침묵을 깨고 제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 무능한 엄마라며 저를 경멸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제 아들이 깎아준 그 삐뚤빼뚤한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꿀보다도 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에 조용히 와 앉았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을 잃었다는 허망함과 제 아이들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의 파혼은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가슴에 남은 20년의 상처도 영원히 아물지 않겠지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리고 허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파혼의 상처를 안고도 제게 사과를 깎아주는 무뚝뚝한 아들이 있었고 저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남편 아내로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박선영 자신으로서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들이 깎아준 사과를 우적우적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 아이들과 내일의 밥을 또 먹어야 했습니다.